안녕하세요. 우리가 75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중 25년은 잠으로 보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는 거죠. 그 3분의 1 중에서도 6년은 꿈을 꾸며 보냅니다. 꿈나라에서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 마법의 장소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사실을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밝은 면에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꿈속에서 디스코 머리 닦는 법을 알아냈다거나 어려운 퍼즐을 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발명품 중 일부는 꿈 덕분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레리 페이지는 구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고, 니콜라 테슬라는 꿈에서 영감을 받아 교류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디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원소 주기율표를 꿈속에서 고안해냈고요.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푹 자면서 생각해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는군요.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보면 종종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는 심지어 그가 골프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서 알아냄으로써 부진한 성적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2. 긍정적인 꿈보다 부정적인 꿈을 더 많이 꿉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죠.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일을 도저히 끝낼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꿈 말이에요. 과거에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들은 손님의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테이블로 갈 수 없는 꿈을 여전히 꾼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불안한 꿈을 꾸는 것은 끔찍한 느낌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꿈이 즐거운 꿈보다 훨씬 더 흔하죠. 일반적으로 꿈에서 느끼는 가장 흔한 감정은 불안,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3. 꿈을 제어할 수 있어요.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꿈을 자각몽, 루시드 드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꿈을 꾸게 되는 렘 수면 상태와 의식 상태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죠. 자각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꿈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각몽에 돌입하는 것을 와일드라고 합니다. 만약 좀 더 쉽게 접근해보고 싶다면 100에서부터 거꾸로 세면서 자각몽을 꿀 거야 같은 확언을 반복하면서 잠이 들도록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각몽을 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날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다른 차원과 시간으로 여행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언가를 읽거나 시간을 말하려고 시도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서 글이나 시계를 읽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시도는 또한 즉시 자각몽을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다음번에 잠자리에 들 때 이 방법을 기억하도록 노력해보고 결과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4. 꿈의 약 10%만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전혀 꾸지 않는 사람들 중 한 명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평균적으로 매일 밤 4가지에서 7가지 꿈을 꿉니다. 다만 최대 60%의 사람들이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5. 동물도 꿈을 꿉니다. 애완동물이 자면서 꼬리를 흔들거나 발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을지도 몰라요. 과학이 계속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 중이고요. 모든 동물들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주기를 경험하고 심지어 꿈을 꾸는 동안 인간의 두뇌 활동과 같은 뇌 활동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자면서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짖기도 해요. 제가 그 소리에 항상 잠이 깬다니까요. 6. 동굴 벽화는 선사시대의 꿈 모음집일지도 몰라요. 줄리아와 데릭 파커의 꿈의 완결서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벽화는 꿈의 기록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원시인들이 아마도 자신들이 꾼 꿈을 기록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일종의 마법이거나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번에 광대 옷을 입은 캥거루에게 쫓기는 꿈을 꾸면 그걸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요. 7. 꿈은 상징입니다. 꿈은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그대로가 다가 아닙니다. 파커의 꿈의 완결서는 정말 멋진 방법으로 꿈의 상징주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꿈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오직 여러분만이 이해하고 여러분만이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코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꿈은 곧 여러분이고 오직 여러분만이 잠잘 때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황당무계한 단편 영화들을 판독할 수 있습니다. 8. 시각장애인도 시각적인 꿈을 꿉니다. 비록 누군가가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들의 꿈은 비장애인의 꿈만큼 강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들의 꿈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모두 포함합니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은 여전히 시각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 여전히 시각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9.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꿈이 있습니다.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가장 흔한 꿈은 쫓기고 공격받고 떨어지고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두려움에 얼어붙고 무언가에 늦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나 상투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늘을 날거나 공공장소에서 벌거벗고 있는 꿈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10. 남녀의 꿈이 다릅니다. 심리학자이자 꿈 연구 전문가인 패트릭 맥나마라 박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꿈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남성의 꿈에서는 약 70%의 경우 다른 남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꿈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비슷하게 등장하죠. 남자들의 꿈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고 분위기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여자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아는 장소에 있는 꿈을 더 많이 꾸고요. 남자분들 미안하지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죠. 11. 꿈에서는 이미 본 적이 있는 얼굴만 봅니다. 꿈에 등장하는 낯선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실제 생활에서 본 적이 있었던 얼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신은 얼굴을 인지하거나 기억하는 것만큼 얼굴을 쉽게 발명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8년 전쯤 문을 잡아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2. 꿈은 창의력에 좋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꿈은 전혀 목적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꿈이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은 창의성을 재부팅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꿈 일기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테슬라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기억나요? 13. 깨어있을 때보다 꿈을 꿀 때 두뇌가 더 활발합니다. 우리가 밤에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두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 중일 때 더 활동적입니다. 이런 활동 증가가 렘 수면 단계 중에 일어난다는 건 역설적이죠. 이 모든 활동이 두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동안 근육은 더 이완되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14. 꿈을 꾸는 동안 수면 마비를 경험합니다. 렘 수면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신체 마비와 꿈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이치에 맞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어도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아 실제로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안전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안전벨트 같은 거죠. 15. 두뇌는 현실을 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드릴 소리를 들으면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받는 꿈을 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불안감이 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뇌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현실의 일부를 끌어들여서 꿈에서 이해가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16. TV 덕분에 컬러인 꿈을 꿀 수 있어요.
1915년부터 1950년대까지 실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백으로만 꿈을 꾸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컬러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컬러 텔레비전을 발명한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꿈 이야기를 나눠봐요. 이 비디오가 즐거웠다면 꼭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좋은 꿈 꾸세요.